네, 안 돼도 할 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퀴즈도 풀고, 그다음에 조별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시죠. 사조. 사조 있어요, 사조. 사조. 사조제의 사조. 예, 나오세요. 한 명 나와서 발표하시죠. 꼭 그 찾아야 돼요. 박소연. 발표 좀 해요. 자, 잘 듣고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일단 동의보감에 근거하여 공정의 원인은 이거 위에 보고 해주세요. 이것만 네. 보여준다니까요. 네. 일단 공정이 심에 속하고 정 음, 기허로 인해서 정이 구섭 작용이 약화되면 구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새어나가서 그것을 몽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 이 증례의 격리 기전은 환자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인해서 몸에 심의 작용이 잘 안 되고 기가 울체돼 있고 그리고 허리에서 열이 오르는 것을 보면 열도 속에 울체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가 잘 소통하지 않아 정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삽제를 사용해서 증상이 악화된 이유는 이 환자가 현재 속에 기가 울체돼 있기 때문에 삽제를 사용하면 기가 울체된 것이 더 심화돼서 올바른 치료법으로는 기울을 풀어주는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육미지원금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발표 다 됐고요. 예. 자, 여기 대해서 질문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 발표한 것 또는 생각한 거랑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할 거잖아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마이크 주면서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네. 혹시 AI를 많이 활용하셨을 텐데, 육미지 황탕이라는 구체적인 보약도 혹시 거기서 도출된 건지, 아니면 따로 조사를 하신 건지,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AI 사용해서 그 육미지왕에다가 지모랑 황백 첨가한 지극지황환을 AI가 말해줬는데 육미지황환이 더 유명한 것 같아서 그걸로 말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면은 되겠죠. 정답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가면은 되는 거예요. 예, 잘해줬고요. 예. 자, 이번 4조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해줬죠. 그 다음 3조에서 나와서 1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3조. 3조 있어요? 예, 한 명 나오세요. 예, 얼른 나오세요. 가위바위보 하든 뭐 하든 1등이 나가는 거 아닌가? 누구예요? 자, 얼른 나가서 한 대 팍 때리고 가야지.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다. 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 그
몽정이 원인이 심에 속해 있고, 또 뭐지, 울결되어 있을 때, 어, 울결되어 있을 때 안에 뭉쳐지면서 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 밖으로 새어나간다라고 저희. 종이번 원문 보여줄게요. 몽설은 침에 속한다는 원문이 이렇게 여기서 뭐 볼만한 거 있을까요? 어, 없으면 내려갈까요? 여기에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연관되는 게 심의 자극이 오면은 꿈을 꾸면서 정을 내보내게 된다. 또 아까 심과 관련했다는 그 원문이랑 연관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몇 줄 밑에 심기가 허한 사람이 정을 다스릴 수 없거나 심이 조금만 위 올라가, 예. 심이 열사를 받아서 양기가 수령되지 못하면 정이 새어나간다. 이것도 아까 저희 조에서 토론할 때 나왔던 내용이었었고요. 심 말고도 그, 어, 여기 두 번째 거에 예전에 밤이면 척추 가운데서 열이 나고 몽유가 있는 사람을 치료했었다는데 그 이번에 진례에서 그 환자분이 허리에서 열이 나고 그리고 그 허리에서 나는 거랑 이 척추 가운데서 열이 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증상 같은데 저희가 토론하면서 약간 모르겠었던 점이 왜 어, 허리에서 열 나는 거랑 몽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자, 이제 거꾸로 이제 이쪽에서 질문을 좀 해줄 수 있죠.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 좀 누가 좀 알려달라고 질문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혹시 자, 손가락 치는 거 그만 놔두시고, 자, 질문을 지금 할 거예요. 자,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허리에서 열이 나고 어 약간 손발이 찬 이런 증상이 몽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자, 질문 나왔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누가 좀 해주세요. 자기 좀 하다가요. 자, 찾아보세요, 지금은. 자,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 저는 같은 쪽이긴 한데 토론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일단 허리에서 열이 난다라는 게 뭔가 외부에서 들어온 열은 아닌 것 같고 리열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열이 발생하지 하고 보니까 양기가 지금 울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리열이 표현증이랑 연결이 됐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안에서 울체가 되면 양기가 사말까지 뻗어나가지를 못해서 오히려 손발이 차게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격리 기전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전음이 무기력하고 전음에 기가 생기는 부분은 잘 해설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허리는 약간 신이랑 관련이 있고 신이랑 전음이 또 연결이 되면 오히려 허리에서 열이 날 때 전음이 기가 따뜻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또 질문 사항이 또 나오는 것이죠. 계속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질문 사항이 나오고 또 질문 사항이 나오고 할 때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던 질문에서 이 부분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되겠느냐? 예, 수고했어요. 예. 증상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이 나온 증상들을 일단 나름대로 변증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증상 자체가 몽정이라는 그걸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몽정과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리 기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원문에서 원인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에 속한다, 물에 속한다, 허에 속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 모두가 다 한꺼번에 생기는 건 아닐 수 있죠. 하나만 원인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원인 중에서 이 증상을 쭉 봤을 때 어떤 원인이 맞을 것 같으냐 하는 걸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쓴 거 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은 거의 없죠. 자, 원인이 무엇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원인을 갖다 설명하라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원인이라고 쓴 적 있나요? 우리도 썼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말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원문에 나오는 몽정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쭉 원문을 써주면 최고 좋겠죠? 자, 원문을 어느 정도 썼나 볼까요? 여기서 원문 안 들어가 있고 뭐 원문과 관련된 소리 없고 그냥 힌트 준 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했고 세 가지 다 존재한다 해서 이렇게 대용을 써주고 그러니까 원문에 근거해서 이야기해라고 했는데 원문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원문을 그냥 번역해 놓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써주는 것이 원문을 갖다 안 쓰죠. 원문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써주게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다 맞다 틀리다? 틀릴 확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가 실제로 이런 증상인 환자가 왔을 때 인공지능이 해주는 대로 여기서 쓴 대로 그냥 이런 원인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거의 안 되겠죠.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번 원문을 주고 이걸 가지고 이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봐라 이렇게 해도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인공지능이 지가 알고 있는 이 상황만 가지고 해결하는데 얘들이 학습한 게 뭐예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정확히 쓴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 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남이 쓰던 블로그도 한번 보세요. 이걸 도대체 믿어야 돼, 말해야 돼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근데 인공지능이 일단 학습한 주요 자료가 그런 이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따라서 번역을 제대로 써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종이번 원문을 갖다 딱 써주고 그거를 노트북 LM에 넣고 노트북 LM에서 거기서 나온 자료로만 가지고 한번 원인을 파악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다음 일반 인공지능은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소리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노트북 LM은 준 자료에 의거해서 자료를 준 거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환각, 할루시네이션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노트북 LM 같은 데다가 지금 우리 썼던 문장들 그 문장 딱 복사해서 넣어주고서는 요거에 의거해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라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냥 막 답변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변 나온 것 자체가 동의보와 원문하고 전혀 큰 상관없이 이야기 됐으니까 여기다 한 번 더 질문해 주면 더 좋겠죠. 동의보와 이에 관련된 동의보 원문이 뭐야? 어떤 원문에, 그러니까 원문에 근거해서 답을 쓰라 했는데
원문에 대한 어떤 출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답만 써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원문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힌트 준 거, 몽설은 심에 속한다, 뭐 허에 속한다, 울에 속한다. 세 가지 힌트 준 거, 그 힌트 중 세 가지를 다 써놓고서는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정확하지 않게 이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해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증상 설명이 딱 돼 있을 때 그 증상 전체를 파악해 보는 거. 아, 이 증상은 어떤 것이다. 먼저 시간에 했잖아요. 변증 모르겠어. 뭘로 하라 했죠? 8강. 음양표리 한여러실 8강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장부, 해당되는 장부가 무엇이 있을까? 아까 여기서도 뭐 심에 속한다, 울에 속한다, 허에 속한다. 했으니까 허는 어느 장부의 허일까? 울은 어느 장부의 울일까? 그 다음에 이 심은 어떤 작용으로서 심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걸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 증상이 딱 나와 있을 때 이 증상을 보고서는 어떤 걸로 보고서는 이야기해야 되느냐?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답이 틀려도 좋고 한데 이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나왔을 때, 아, 이렇게 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았죠? 5조 있어요, 5조. 5조 있어요, 5조. 예. 마지막 문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5조에서는? 누가 나와서 이야기할래요? 5조. 가위바위보. 네.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 뭐, 정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삽제를 사용해 증상이 악화된 이유, 그 다음 나름대로 올바른 치료법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모자는 왜 들고 와요? 해요, 예. 어, 탑재는 길을 잡아주는, 진액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라고 검색해서 알게 됐는데, 이 환자는 기가, 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물체되어서 생긴 증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체된 거를 잘 위아래로 통하게 해소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이거를 나가지 못하게, 통하지 못하게 만들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치료법은 제대로 이제 확인 못했는데, 아까 누가 나와서 말씀하신 육리지원pháp 또 가능할 것 같고, 다른 약은 잘 모르겠어요. 육미장상을 쓴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육미 없고, 여기도 없고, 우울증에서도 이 세 가지에서 육미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온 중에서는 육미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육미를 쭉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약을 써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육미에 대한 얘기는 금방 쭉 봤을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육미가 이 네? 약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약들. 그냥 쓸 수 있는 약제 중에 이런 거니까 이 중에서 딱 증상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아, 예. 네. 아, 근데 여기서도 뭐 육미와 관련되는 약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육미라고 처방명으로서 육미란 용어가 안 나오는데 계속 이 육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준 걸 가지고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계속 육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준이 아직까지는 이럴 때, 정이 허한 거니까 6mm 쓰면 되겠다라고 아주 단순한 정도만 파악을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직은 이 한의학 분야에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동의보감 이 원문들을 딱 주고서는 이 중에서 그럼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까 하고 하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수고했어요. 마시고.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박수 쳐주세요. 네. 자, 여기 원인이 뭐라 했어요? 아까 원인을 세 가지를 말했죠. 뭐였죠, 원인이? 뭐요? 심부터 심울허. 네, 세 가지. 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나와야 되겠죠. 자, 우울증에 6미를 쓴다? 그건 좀 아니겠죠. 그러니까, 몽정이니까 그 정이 빠져나가니까 정을 보충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6미를 썼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아까 뭐 지무항벽을 넣어서 지백지방을 써야 된다. 라고 했는데, 또 본인이 봤을 때 그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약간 수정해 줬죠. 그래서, 지백지방은 정도 쓸 정도 된다 하면은 거긴 열이 있어야 되겠죠. 열이 있는 걸 꺼주는 이런 부분으로 지백지방 같은 걸 쓰는데, 그 열이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빼고 그냥 6mm를 쓰면 되겠다. 라고 이 정도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발전된 이런 부분이죠. 인공지능이 써준 걸 갖다가 좀 수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런 약재들은 쭉 보면 거의 비슷하죠. 보정탄, 기원산 보면 다들, 6미 계통이겠구나. 라는 거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서 더 그 6미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더 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또 추가해줬던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심, 공정은 심에 속한다 했으니까 심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하면은 이, 이 심을 갖다가 풀어주는 뭐 이런 약재를 쓴다든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삽재를 쓴다 했잖아요, 아까. 삽재. 삽재가 뭐라 했죠? 삽재가 어떤 약이라고? 이가 빠져나가는 건 진액이 빠져나가는 건 진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 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 어떤 것 같아요? 삽재라는 게 어떤 약인가? 본초도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아직 뭐 삽재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급하게 안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마지막쯤 나올 거니까 아직 모를 수 있는데 삽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수렴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깔깔하게 이 밖에 파이프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 격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약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 그래서 원활하지 않고 좀 이렇게 깔깔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렴시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몽정에 삽재를 써야 되는 이유, 삽재를 써서 병이 치료가 안 되고 더 악화될 때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삽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데? 왜? 빠져나가는 걸 갖다가 못 빠져나가게 막아주는 거. 그러려면 뭘 써야 돼요? 자,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길래 어떻게 해야 되죠? 기운을 자꾸 보충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빠지는 거 막아야 되겠죠. 자꾸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집어넣어도 빠져나가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나가는 걸 딱 막아주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런 정이 빠져나가거나 정활타 같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삿대를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빠져나가지 못해 막아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증상을 봤을 때 이 삽재를 써서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삽재를 쓰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죠.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 증상과는 안 맞았다. 그럴 때는 어떤 처방을 쓰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냐. 삽재를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틀어 막는 걸 쓰는 게 아니라, 틀어 막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구성해야 되겠구나. 자, 그럼 거기에 맞는, 원인에 맞는 이 치료 방법. 삽재는 아닌 것 같다. 삽재를 써서 더 악화되었다는 것은 틀어 막으니까 좀 더 나빠졌다.
나왔던 증상들이 악화됐다.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죠.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내 몸 자체에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 또는 물체가 있으면 울증을 풀어주는 이런 약재들을 갖다 쓰는 것이 좀 더 맞겠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몽설에서 그 세 가지로 이야기했을 때 심에 속한다, 물에 속한다, 허에 속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좀 더 봐주고 허에 속하는 이런 경우에서도 삽재를 같이 쓰면서 보한다 하면 이건 딱 맞죠. 그죠? 근데 울에 속하는데 우울증이 있는데 여기서 삽재를 쓴다는 것은 이것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래서 각각 증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재들이 여기서는 울에 속하니까 이런 약을 쓰고 허에 속하니까 어떤 약재를 쓰고 침에 속하니까 어떤 약재를 써야 된다 해서 약재 쓰는 것들도 각각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약을 쓴다, 어떤 약을 쓴다, 어떤 약을 쓴다. 같은 몽종에도 쓰는 약재들이 원인에 따라서 쓰는 약재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의보감 읽으면서도 이렇게 쓸 때 이런 문장 몽설역 소굴이라고 했는데 울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그 울에 속할 때 쓰는 약재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허에 속할 때는 어떤 약재들 그런 약재들이 무엇이다 라는 걸 보면서 이런 약을 써야 되겠다. 이것은 심에 속한다 했을 때 고진단, 누각산 같은 이런 약재를 쓰고 각각 나름대로 변증을 해놓고 그 변증에 따라서 쓰는 약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동의보감 원문 나온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동의보감 문제 해결하면서요. 동의보감 원문 파일 한번 구해 보세요. 원문 파일 구해서 노트북 LM 같은 데 넣고 거기서 이 원문에 근거해서 답변해라 라고 해주면은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저기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변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랑 답이랑 얼마나 일치하는가 한번 봐줘야 되겠죠. 자, 동의보감 원문에 근거해서 답변을 다루려 했는데, 동의보감 원문과 전혀 원문을 갖다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답변만 쭉 썼잖아요. 그 내용만 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보감 원문이 어떤 거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가지고 답을 쓰는 거 뭐 그렇게 권장할 건 아닌데 뭐 나는 지금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온 답변을 항상 확인하라 했잖아요. 이 답이 진짜 맞아 틀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뭐랄까 창의력 이런 걸 갖다가 이 인공지능이 많이 억제를 하는 것이죠. 내가 머리 싸매고서 만들어내야 되는 걸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주니까 편안해. 우리는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얘가 준 아이디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공지능 문제 줬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 나오는 거 그것만 가지고 딱 쓴다면은 공부 하나만 하죠.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런 걸 가지고 또 더 추가를 해서 더 집어넣고 더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이런 답변이 나왔을 때 이 답변이 진짜 맞냐 틀리냐 확실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봐주고 이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히 문제의 형식과 답의 형식이 일치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봐줄 필요가 있죠. 원문에 근거하라 했으니까 원문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좀 써줄 필요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삽재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삽재를 써도 정상이라는 것이죠. 유정, 몽정 같은 데는 삽재를 쓰는 게 기본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삽재를 쓰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문제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삽재를 쓰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거, 이런 우울증이기 때문에 삽재를 쓰면 안 되겠구나 한다고 생각을 더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쭉 더 봐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정 부분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 부분도 하여튼 뭐 이렇게 오늘처럼 문제 내고 좀 더 간단히 내면서
전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번 다 하게 이렇게 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각 조별로 돌아가면서 좀 쭉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발표하는 형식이 지금과는 약간 다르게 한번 또 하도록 이렇게 하고 기증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준 답변 이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나왔던 증상들 그 증상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 증상 쪽 앞에 나온 거 그 증상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것이 진짜 전적 우리가 잘 모르니까 8강으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그 다음 장부를 보면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동의보에 나온 변증에서 세 가지 원인, 심, 울, 허. 이 중에서 어떤 걸로 더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 같이 봐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토론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답변 나온 거 그냥 답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 답 나왔을 때 이 답을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예, 없으면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